오늘은 우리 진연명리 강론 266쪽이죠. 266쪽에 길신 공부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사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354쪽 조후 공부하기 전까지 주로 신설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운성이 나오기 직전인 325쪽까지는 오늘은 아마 주로 신살 얘기가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록이라고 있습니다. 정록. 정록은 정록의 구성이라 그래서 감록은 제인이요, 얼록은 제미요, 병무록은 제사요, 정기록은 제오요, 경록 제신이요, 신록 제이요, 임록 제해요, 계록 제자 이래가지고 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2운승에서 말하는 정록입니다. 정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록이라는 것은 그래서 록은 우리가 흔히 말고 있는 비견과는 다른 것입니다. 록과 비견이 같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빌간의 사람이 일지에 인을 봤다 그러면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비견이라고 착각합니다. 가빌간의 사람이 인을 보면 이것이 비견이라 착각하는데 이것은 비견이 아니라 요거는 록을 본 겁니다. 그래서 12운성과 육신은 다른 겁니다. 요거는 절대 착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르게 또 얘기하면 뭐가 있느냐면 많은 역학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급제하고 그다음에 12운성의 왕지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건 분명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수는 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정록은 뭐냐? 정록은 청간이 지지에 완전히 뿌리를 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은 인을 보는 것이요. 을은 묘를 보는 것이고, 그죠? 병은 사가 놓게 되고요. 그죠? 정은 오가 놓게 되고요. 경은 신을 놓게 되고요. 신은 유가 놓게 되고요. 임은 해가 놓게 되고요. 개는 자가 놓게 됩니다.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 무와 기가 빠졌는데 무와 기의 록은 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리학에서는 화토동궁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12운성을 등장시키는 게 있어서 화토동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토동궁도 같이 존재하는데 일반 명리학계에서는 대부분이 수토동궁보다도 화토동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토동궁을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화토동궁으로 했을 적에는 무는 병을 쫓아갑니다. 기는 정을 쫓아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병의 록이 사고 정의 록이 오기 때문에 결론 지으면 기의 록은 오가 되고요. 무의 록은 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교재는 화토동궁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의 록은 오고 무의 록은 사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2운성의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록이라는 것은 비견과 다른 것이고 왕이라는 것은 급제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운성을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 자, 가빌간의 사람이 묘월에 났다 그러면 이게 양인격이죠, 그죠? 양인격인데 이거를 급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12운성의 왕을 본 것이고 이것이 양인이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급제로 보면 안 된다. 자, 갑일간의 경일간의 사람이 일지에 신을 보면 이것은 비견이 아니라 이것이 록이 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주를 풀다 보면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일간이 록을 넣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정록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으로 뻗쳐서 그 하늘에 있는 천간 오행의 그 기반이 넉넉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게 반짝거릴 때가 록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행성이든 록을 만날 적에는 록이라는 그 방대를 만났을 때는 그 천간의 오행성이 가장 아름답고 영롱하게 빛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별이든 록을 만나는 것이 가장 제 기능을, 제 위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무엇이 오더라도 가장 훌륭한 것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록이라는 것은 좋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록에 대해서는 저는 록을 과학길로 간다, 벼슬길로 간다 했을 때 국가 공직자로서 길을 간다거나 어떤 대기업체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암시성이 있는 것이 록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 록이 만약에 형이나 충일이 있다면, 특히 록이 형을 맡게 되어 있다면 그런 공직의 길이라든지 대기업과의 어떤 인연은 조금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66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정록은 정당한 장록을 얻었다는 필성으로 지혜 총명하고 의지 강인하며 공명정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267번, 267쪽 상단에 보시면 공직인 직분을 수행하는 국록직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록직이라는 거 이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것이 정록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록에 대해서 이 정록이 그 밑에 보면 형이나 충을 굉장히 싫어한다. 공망도 싫어한다고 되어 있죠. 형이나 충이나 공망을 싫어한다는데 그 중에서 형을 싫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 268쪽 양가로 구분을 보시겠어요? 양가로 구분을 보시면 진여비결에는 일주무근이면 신약사전은 정록자로 배우자를 삼아야 한다. 배우자를 삼아야 발박하며 해로한다고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일주무근이면 정록정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여비결에서는 일간이 록을 갖지 못할 적에는 록을 쫓아서 그 인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여비결 제1번 공식에 나와 있듯이 록이 그 어떤 기세를 어떤 기운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인연이 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주명준에 일간이 가지고 있는 록을 가지고 있다면 최우선시 하셔서 좋은 것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암록이라는 것은 정록과 합이 되는 겁니다. 갑의 록이 인인데 해를 암록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는 인을 반격이죠. 인하고 합을 합니다. 갑이 록이 인인데 만약 갑이 록인 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갑이 해를 맞이한다면 이 해와 인은 반격이기 때문에 이는 해를 만남으로써 인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래서 암록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록이 되는 것은 정록이 되는 글과 합이 되는 것, 지합이 되는 것을 암록이라 합니다. 그럼 을의 록은 묘가 되는데 이 묘와 합을 하는 것이 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술이 암록이라 하는 거죠. 병과 무의 같은 경우는 병과 무의 병과 무의 록은 산데 이 사와 합을 하는 것이 신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병과 무는 신이 암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록이 있으면 이것은 정록만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운이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기운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269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보이지 않는 귀인의 도움으로 이웃의 협조로 오늘의 삶의 행운을 누리게 된다.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가져다 주는 크나큰 은혜이다. 감사하고 보온하면 은혜로움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압록 연연하는 삼가하고 조심하면 저절로 행운이 따라온다. 늘 보온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요록입니다. 여러분, 금요록을 활용을 잘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금요록은요, 꽃가마라고 생각하십시오. 꽃가마. 뭐, 금으로 만든 가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으로 만든 금수레다. 시집갈지 금수레 끌고 가고, 밖으로 외출할 때, 금가마를 타고 나가고, 요즘 말하면 고급 승용차, 뭐, 벤츠를 타거나, 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나간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의 대표적 신분을 보는 것은 가마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사주 내에 금요력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출신이 귀한 가문에서 났다고 보면 됩니다. 비록 현재는 가진 게 없는 빈약한 사주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금요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가문이 귀한 집안에서 났구나 그렇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본래 이 사람이 타고난 것은 태생적인 양반이다. 태생적인 귀인이다. 태생적인 귀공자다. 태생적인 공주다. 태생적인 부호 집안의 출신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금요력이라는 것은 록전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인에서 록이잖아요. 그죠? 인이 록이면 인, 묘, 진이라고 해서 록전삼이 하나, 둘, 셋. 이 진이 이게 금요력이 됩니다. 금요력. 됐죠?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이 뭐냐? 자, 임이 금요력은 뭐냐라고 하면 임은 해에서 록이잖아요. 그죠? 해, 자, 축이잖아요. 그래서 임은 축에서 금요력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요력은 외우기 쉬워요. 록전 3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 볼시책 있잖아요. 록도 보고 압록도 보고 있잖아요. 금요력도 보고요. 찾아보시면 그 사람이 신분이라든지 댐댐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출신적인 어떤 환경, 가문의 정도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옛 귀족이나 왕족 사주에 많은데 그런데 있지 그죠? 옛 귀족이나 왕족 사주에 많은데 현대는 대발명가나 과학자들 사주에 많다. 특히 기술 산업, 벤처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 사주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금요일이 만약에 시주에 만약에 가 있으면 그 자손이 굉장히 번창할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이 일지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의 부호 가문의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 부호 가문의 출신이 되거나 안 그러면 그 집안이 굉장히 넉넉한 집안의 출신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정이 금요일이 있다면 내가 사람을 대하는 나와 인연 닿는 사람들이 주로 고위층 사람이라든지 유명인사와 인연이 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역시 금요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요일은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271쪽에 보시면 천월귀인이라고 있습니다. 천월귀인은 간무경은 우양이요, 을기는 서우랑이요, 병정은 적입이요, 신은 복마호요, 임기는 사토장이다. 그래서 간무경 축미, 을기, 자신, 병정, 해유, 신, 오인, 임계, 삼요. 라고 천을기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을기인을 가지고 앞에 나오는 금요일과 달리 천을기인이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데 천을기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천을기인은 그 사람 성품이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을기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좋은 것으로 다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천을기인이 있다는 것은 선천의
하늘나라, 선천, 전생, 선천의 인연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천을기인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성품이 훌륭하다라고 해서 판단하는 것은 절대 위험한 판단입니다. 많은 역학자들이 보면 천을기인을 가지고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천을기인에서 모든 악신을 물리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천을기인이 있으면서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천을기인이 있으면서 물론 부고도 있으시겠죠. 그죠? 천을기인은 모든 것을 다 악한 것을 순환시켜주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많은 역사들이 천을기인에서 너무 과대 포장을 하는 바람에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천을기인을 가지고 전부 다 천을기인이 있으면 자녀 결혼을 시키는데 사위로 본다거나 며느리로 본다 해서 지게 사위나 며느리 사주에 천을기인이 있으면 아이고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좋다라고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 절대 여러분들이 천을기인의 환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272쪽 보시면 천을기인의 작용과 통변이라고 있습니다. 귀인이 있으면 지혜가 총명하고 흉변 위기를 하며 조달 출세한다. 필체난 문장이 좋아 서인의 존경을 받으면 인수가 잘 짜이면 훌륭한 저술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귀인이 만약에 천을귀인이 있으면이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수를 안 합니다. 자, 천을기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을기는 천상에서의 인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을기인과 관련된 진여비결도 있죠, 그죠? 진여비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여비결 강론 제3권을 들어가면 천을기인과 관련된 진여비결 공식, 그것이 인연을 맞이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을기인은 하늘에서의 인연을 말하기 때문에 부부 인연도 천을기인을 따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는 3권을 할 때 그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4쪽 보시고요. 천덕귀인이 있습니다. 천덕귀인이 있고 월덕귀인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다 보면 천덕귀인이나 월덕귀인이나 태극귀인이 있으면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남들은 다 팔다리 다 부러지는데 혼자 멀쩡한 사람, 차가 전복이 돼서 남들은 다 죽었는데 혼자 딱 살아나는 사람, 건물이 무너지면서 다들 깔려서 돌아가시는데 혼자 살아나는 사람, 물에 빠졌는데 구출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천덕기나 월덕기인, 태극기인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다른 사람은 보름이 지나서 발견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삐쩍 말라서 죽을 수도 몰라도 천덕기인이나 월덕기인이나 태극기인 있는 사람은 가서 흔들으면 물 좀 주세요 라고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천덕기인과 월덕기인, 태극기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그나마 생명력이 강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력이 강하다. 키워드를 그렇게 잡으세요. 그렇게 잡으시고 천주기인이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천주기인도 이런 사람도 하늘의 세계에서 돌봐주기 때문에 아무리 회사가 망하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는 새로운 돈줄이 생긴다. 아무리 회사가 망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돈줄이 생긴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취직이 잘 된 사람 있잖아요. 그냥 특별한 지지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알바 자리도 있잖아요. 남들은 알바 자리도 못 가는데 알바 자리를 싹싹 구하고 다니면서 사는 사람. 취직하지 않고 알바를 여기 알바하고 저기 알바하고 돌아다니면서도 꾸준하게 수입을 올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천주기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창귀인이 있고 문곡귀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총명이다. 총명. 이런 사람은 총명하고요. 학문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명하다. 학문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77쪽 보시면 양가로 2번에 두뇌가 총명하고 재능이 비범하며 학문이 출중하다 그랬는데 학문이 출중한 것은 제가 장담 못 하겠는데 두뇌가 총명한 것은 맞습니다. 예. 어느 사람은 두뇌가 총명한 것은 맞아요. 머리 좋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좋아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창기인이나 문국기인은 총명하다. 총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총명한 사람이 공부도 잘하겠지만 머리는 좋은데 못된 일 하는데 머리 잘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보면 문창기인이나 문국기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창기는 그렇게 키워드 잡아오십시오. 그 다음에 277쪽에 학당귀인이라고 있습니다. 관계학관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요. 이것은 이게 관직에 나아가면 남들보다도 좀 승진이 좀 빠른다거나 기회를 많이 잡습니다. 그런 것이 학당귀인과 관계학관 뭐 두 개의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협록이라고 했어요. 협록. 협록은 그래서 갑 같은 경우 갑일간의 사람이 축이나 묘를 만났을 때 가운데 끼어든 게 있죠. 이렇게 인이 공협되는 게 있어요. 인이 공협될 때. 이것을 협록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 임일주가 사준에 술과 자가 있잖아요. 그럼 술과 자 사이에는 해가 빠졌잖아요. 그죠? 해 빠진 것이 해가 이것이 록이 될 때 이것을 협록이라 합니다. 그래서 록이 사준에 보이지 않는데 사준에 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글자 두 개가 록을 공협할 때 이렇게 록을 공협할 때 이것을 협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협력이 있으면 이웃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의 도움을 받게 된다. 이 도움을 받는 게 무슨 뭐 SOS 그런 도움이 아니고 누가 조력자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도 누가 조력자가 생긴다. 힘든 상황이 생기도 이 사람에게 좋은 변호사가 인연이 되기도 하고요. 힘든 상황이 되는데 힘들게 있는 경우에 판사를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나의 처지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판사를 만나게 된다든지 그렇게. 그래서 협력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록이라고 했습니다. 교록. 자, 교록이라는 것은 상호 크로스로 지금 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을료일주가 신묘를 봤다. 을료일주가 신묘를 봤을 적에 이것이 크로스로 록을 한다는 것은 을이 묘에 록을 두고요. 신이 유에 록을 뒀다는 겁니다. 크로스로 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무역이나 교육의 호황거래에 큰 이로운 결승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서로 상부상조는 협력을 잘하고 인간관계 조정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교력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279쪽에 교력은요, 밑에 동그라미 2번 타인과 상부상조, 협력을 잘하고 인간관계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0쪽에 나와 있는 철새계금이 나와 있습니다. 철새계금은 묘유술 중에 한자를 일지에 두고 두 장 이상을 만날 때 묘유술이라고 합니다. 묘유술은 이것이 본래는 자물쇠로 열쇠와 자물쇠를 이야기하는 건데 철새계금이 열쇠로 자물통을 열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실제 철새계금은 의료행위와 관련됩니다. 의료행위. 그 철새계금은 주로 의료행위와 관련되는데 사준에 철새계금이 있는 사람은 의료인이 많아요. 물론 이것이 공업과 관련된 직종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의료행위 하는 의료인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업인이라든지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도 철새계금이 많이 나타납니다. 철새계금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몇 가지 지금 13개를 해오면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록과 더불어서 철새계금 이 두 개를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맨 하단에 보시면 질병을 치유하는 길승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병을 치유하는 길승이다. 할인에 비해 정사하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새계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선할 때 철새계금 있는 사람이 손으로 쫙 만져주면 있잖아요. 배가 싹 풀리고 그래요. 비록 의료인은 아니 하더라도 철새계금이 있는 사람들은 의료와 관련된 지식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착각하면 안 된다는 신설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삼기와
천을긴 2개입니다. 3기하고 천을기는 이것이 길작용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2개는 여러분께 꼭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83쪽에 1덕이라고 했는데 1덕은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술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것도 어쨌든 간에 태어나면서 하늘에서 지먹을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히 283쪽 맨 밑에 보면 병진일생 있잖아요. 일진이 병진. 병진일생은 원료는 미상이지만 의사 직업을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죠. 이거는 1덕인 경우에 뭐 갑인, 무진, 경진, 임수를 제쳐놓고요. 특히 병진일주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의료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참 많다. 사람 질병 치료와 관련된 일을 한다. 의료 쪽에 일을 종사해본다고 해버리면 거의 맞아요. 적어도 요양보호사도 됩니다. 이게 참 미스테리한데 이것이 굉장히 의외로 병진일주는 의료인이 많다.